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경찰청 조사를 좀 봤더니요. 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가 무려 34만여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1시간마다 약 40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에 40건. 우리가 방송하는 1시간 동안 네. 40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기 범죄가. 거의 그것도. 뭐 1분 반에 한 건씩. 네. 야,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제 사기 유형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년층이 이제 사기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빠르게 이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약간 정보도 부족하시고 대처도 좀 부족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는 그것이 아마 좀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신의 활력 충전소가 노년층을 노리는 여러 사기의 유형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짚어볼 사기! 노년층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범죄입니다. 네. 황혼의 로맨스로 가장한 연애,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아. 외국인이 SNS로 이성에게 접근해 연인처럼 행동하다가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접근해 전 재산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무려 9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노인이 사기를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90억) 재력가에서 거린으로 전락한 남자.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첩자들이 뭘 요구했냐. 이게 충격적인데 옷을 벗고 찍은 나치 영상. 이걸 담보로 요구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UN 평화유지군의 국경을 넘은 청혼입니다. 이야. 바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거?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고요. 예.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을 합쳐서 온라인 연애 사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신용 사기. 황혼의 로맨스로 가장한 연애,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60대는 한창이에요. 예. 당연하죠. 예. 이제 갓 반을 넘긴 거잖아요. 제가 아직 뭐 60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많이 안 된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이제 100세를 저희도 보면. 거기를 향해서 그 나이를 그럼요.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황혼의 사랑을 그리는 어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시선 이것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네. 여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것을 좀 파고들어서 뭐 범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표창원 소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목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야. 90억 재력가에서 거린으로 전락한 남자.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 임의로 그냥 남성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A씨는 80대 노인이었는데요. 재산이 무려 90억에 달하는 재력가였고요. 미국 예. 유학까지 다녔습니다. 네. 아주 똑똑하고 남을 잘 네. 믿지도 않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A씨에게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B씨라는 여성을 소개해 줍니다. B씨는 A씨보다 무려 20살이 어린 여성이었는데요. 자신을 유명 의료재단의 이사장에다가 전 대통령의 친한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으면 아주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남도 잘 안 믿는 성격의 A씨였기 때문에 혹시 나의 뭐 재력? 그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오나? 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일단은 있지. 일단 벽을 두고 이렇게 좀 만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이분도 뭐 이렇게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친구가 되고 싶나 보다 하고 그 벽을 허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정황이 네.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 A 씨가 당시에 상속 재산을 가지고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벌어졌고요. 그 소송에서 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B 씨가 내가 전직 대통령하고 친구니까 힘을 써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지게 됐던 거죠. 그 이후부터 이 여성이 A 씨를 여러모로 챙겨주게 되는데요. 20살이나 젊은 여성이 소송 신경 써줘, 말벗해줘, 편대줘, 건강도 돌봐줘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넘어가죠. 당연히 누구나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꼭 나이 많으신 남성이 젊은 여성한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성이라도 맞아요, 맞아요. 젊은 남성이 와서 맞아요. 도와주겠다, 네. 뭐 약 드세요, 어쩌세요, 이런 거면 다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아무리 뭐 유학 출신의 인텔리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분쟁, 더구나 유산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게다가 목사님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인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도 급격하게 진전이 됩니다. 네. 만난 지 약 반년 만에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니까요. 이대로라면 A씨의 황혼에 꽃길이 펼쳐져야 정상일 그렇죠. 텐데 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A씨의 재산들이 하나 둘씩 처분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A씨가 90억 원대의 재력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에게는 미국에 들어놓은 펀드도 있었고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땅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펀드는 굉장히 일찍 진작에 매각이 됐고요. 네. 땅들도 시세보다 20에서 30% 싼 가격에 다 내놨어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재산을 처분하는 주체가 A씨가 아니라 그의 아내 B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인 신고를 한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아내인데 B 씨가 아무리 그래도 아내라고 해도 마음대로 남편의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뭐 남편이나 부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대리 관계로 하면 되는데 네. 우리 민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 부르는데 대리해서. 네, 일상이니까 예를 들면 예. 뭐 일상 가사. 생활비를 좀 빌려온다든가 네. 아니면 뭐 우리 간단한 걸 구입한다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대리해서. 대신해서. 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나 주담권을 설정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보증행위 이건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B 씨가 A 씨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예를 들면 토지 양도증서 이런 게 작성돼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토지를 넘겼구나.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그쵸.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가 있다고 하면 처분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B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문서가 있었구나. 네, 두 가지 문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바로 유언장 그리고 예. 토지 양도 증서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고 자식, 형제 포함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이고.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적힌 내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요. 10년간 성심성의로 돌봐준 B씨에게 서울 일대의 토지를 양도한다. 예. 이게 토지 양도 증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어. 뭔가 좀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뭐가 이상한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둘 다 말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가? 유언장하고 토지 양도 증서 네. 한쪽에서는 평생, 한쪽은 10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이 유언장과 토지 양도 증서가 작성된 것이요. 예. A씨가 B씨를 만난 지 약 3개월 만에 작성한 작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예요. 혼인 그 도장 찍기 전에, 네. 혼인 신고하기 전에 쓴 거예요? 이미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B씨가 돌봐줬다고 하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 네. 이게 단순한 착오였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네. 이유는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치매였다고요? 네. 그러면 결혼도 무효 아닌가요, 이거? 지금 치매인데 그게 지금 정상적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야, 잠깐만. 그 여자분이 그럼 이게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작성된 거라면서요. 그럼 이미 만나서 치매인 걸 알았나 보다. 이분이 치매인 것 같다라고 딱
알지 않았을까? 우리 대중가요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틀린 적이 없다라는 없죠. 가사가 있죠. 네. 역시 이 사건도 그런데요. 맞습니다. 와. 이 B 씨가요. 재력가인 A 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재산도 지켜주고 여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유언장과 토지 양도 증서를 새로 작성하게끔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혼인 신고까지 올렸던 거죠. 예. 더불어 대통령 친구고 의료재단 이사장이다라는 말,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B 씨를 처음에 소개해준 목사님까지도 사실은 몰랐었던, 거짓말인 줄 몰랐었던 일이었다고 해요. 사기 고수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이미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기꾼들은 그렇게 큰 거를 팔지를 않아요. 뭐 청와대 대통령 이런 거를 쉽게 팔지를 않아요. 근데 보통 파는 게 이제 뭐 국정원이니 대검찰청, 뭐 경찰청, 국세청 뭐 이런 네. 데를 그 파는 사기꾼들은 흔한데 대통령 친구라고 할 정도면 한다는 건 이제 사칭한다는 이거는, 말씀이죠. 예. 이거는 초보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완전히 고수야. 고수 사기꾼이고요. 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준다고 했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피해자한테 할 정도면 그 피해자가 그 당시에 정신이 없거나 치매 쪽으로 많이 좀 기울지 않았나. 상황이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 말이 먹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했는데 유언장에 토지 양도 증서까지 받았으니까 예. 이 범인은 이제 거리낄 게 없는 상태가 됐죠. 예. B 씨는 A 씨의 재산을 모조리 팔아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 빨리 처분을 해야 하니까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채 1년도 되기 전에 약 60억 원의 돈이 B 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그럼 어쨌든 아내가 그렇게 양도 증서까지 있고 해서 팔았으니까 어떤 처벌을 안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부니까? 네. 혹시 친족 상도례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형법에 팔촌 내 혈족이나 사촌 내 인척, 그다음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재산 범죄에 네네.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체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건 원래는 가족의 화평, 평안을 위해서 사실은 마련해 놓은 거여서 국가는 웬만하면 가족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친족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건데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나 행복추구권이 이제 위반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하죠. 역시 전문꾼이라는 느낌이 팍 오죠. 너무 사전에 고수인데. 해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면 B 씨에게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었고요. 예, 예. 내연 관계였던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에 대한 증인으로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정말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공범과 B 씨는 이렇게 탈취한 돈으로 경기도에 땅도 사고요. 또 예. 고급 아파트도 사고 외제차까지 굴리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A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 고급 아파트에서 그래도 약속대로 잘 B 씨가 보살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1년 안에 지금 60억 원의 돈이 넘어간 거잖아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으면 예, 예를 조금이라도 들어서 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요양원 네. 내지는 왜 그 무슨 실버타운 그렇죠. 그래도 그쵸?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B 씨는요. 예. 8평 남짓한 아주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구해서 그곳에 A 씨를 방치해 둡니다. 예. 그때쯤에는 A 씨의 치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가 혼자 되었는데요. 계시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더 심각해지죠. 네. 외출하면 경찰관이 잡아갑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해서 가스라이팅이야. 사실상 못 나가게 감금 상태의 A 씨를 둡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만 시켜줬다고 해요. 예. 당시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A 씨가 배가 고프다면서 막 동네를 헤매기도 했고요. 어쩌다 이제 끼니를 때울 때도 짜장면만 먹었다고 해요. 결국 이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동안 A 씨는 몸무게가 무려 10kg이나 말도 안 빠질 돼.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경이 되도록 진짜 그 지경이 되도록이지. 가족들은 몰랐나요? 그러게. 이게 아니 그것도 궁금하네. 자녀들이 네. 없었나? 아니 그리고 뭐 아까 형제랑 무슨 뭐 상속 무슨 분쟁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자녀가 있으셨다면 자녀들이랑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미국에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B 씨가 중간에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했어요. A 씨에게는 자식들이 이 A 씨에게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자식들이 당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고요. 그 사이에 이사만 4번을 갖고 휴대전화 번호는 5번을 바꿨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결국 가족이나 친구들의 연락이 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아내 B 씨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빼돌릴 거 다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연 관계에 사람이 있으니. 예. B 씨는 결혼 7개월 만에 A 씨와 이혼을 추진합니다. 예. 이혼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위자료로 1억 원, 또 재산 분할 과정에서 10억 원을 더 받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B 씨를 무일푼 상태로 그냥 방치해두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왜소한 노인 한 분이 영동성당 앞에서 구걸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 노인, 경찰관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혼자서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A 씨였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A 씨를 자녀들에게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계를 해드리면서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아니 근데